안녕하세요, 민거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주 됐어. 이번에 우빈이 형이 은총이 형 밴딩 로딩 도와줬잖아요. 완전 잘 돼서 결국에는 이제 프로까지 됐잖아요. 그렇지. 거기에서 제가 느낀 점이 너무 컸어요. 7월 대회 준비할 때는 개인의 영역이 컸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 갔을 때는 이제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거의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엄청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나도 알고 있는데 그게 약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훨씬 더 디테일한 게 많았어서 거기에서 일단은 많이 놀랐고, 그리고 우빈이 형의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형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정현아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 하고 바로 그냥 AI가 답해주듯이. 그게 저뿐만 아니라 대회를 준비하고 다이어트를 하실 예정이시고 바디 프로필도 마찬가지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엄청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식단 설정과 그리고 밴딩 로딩 피크위크 전략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영양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는지. 제 성격 자체가 약간 오타쿠적인 기질이 많아서 한번 꽂히면은 끝까지 파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강의를 좀 많이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운동이 1번이긴 해. 운동을 잘하면 운동을 1번으로 잘해서 근육량이 많고 내가 운동 수행력이 받쳐줘야 영양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번에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영양에 대해서도 내가 운동 수행력이 받쳐지지 않는데 그만큼의 칼로리를 먹는다고 해서 절대 근육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행 능력에 비례한 영양분, 수행력에 비례한 설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운동이 1번이다. 운동이 1번이다. 그래서 제가 몸을 좀 빨리 만들었던 이유가 항상 영양 과잉이어서. 그치. 조현이가 진짜 잘 먹거든요. 네,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카테고리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밴딩 로딩, 벌크업, 다이어트 식단, 저희가 먹는 영양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종 관리, 대회 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아마 5부작으로 나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밴딩 로딩부터 한번 해볼 건데,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염분, 수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5가지가 있죠. 그것들을 이제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밴딩이라는 상태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 그게 뭐냐면 내 몸에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원이 있어요. 근육 속에 저장되는. 그게 고갈된 상태입니다. 내 몸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일 때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포도당이 들어왔을 때 평상시에 저장할 수 있는 양보다 글리코겐 저장량이 확 늘어납니다. 1.5배에서 2배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대회 직전에 밴딩 로딩이라는 걸 통해서 내 몸의 근육 속에 글리코겐의 저장량을 늘려서 몸을 더 빵빵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밴딩 로딩입니다. 일단은 밴딩 로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다이어트잖아요. 다이어트죠.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최소한 언제까지는 다 끝내놔야 되는지. 안정적인 데이터는 대회 한 달 전에 다이어트를 끝내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밴딩 로딩에 대한 실험을 한 2번에서 3번 정도를 해보시는 게 나한테 맞는 밴딩 로딩을 찾을 수 있고요. 타이트하게 잡으면 적어도 2주 전에 끝내놔야 다이어트가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안 빠지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 안 빠지는 부위의 스킨이 가장 얇고 지방이 없을 때. 그래서 누구는 뱃살이 제일 많고 누구는 엉덩이살이 제일 많은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엉밑살 혹은 엉윗살, 저는 거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 엉덩이가 얼마나 갈라지는지, 왜냐면 클피니까. 그렇죠. 피지크 입장에서는 어디를 보고 많이 잡는 거죠? 저는 흉요근막 쪽 스킨이 좀 두꺼워요. 뒷골이. 그래서 거의 이 손목 스킨이 나올 때까지. 근데 말이 손목 스킨이지. 그렇지. 진짜 종이장이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밴딩 로딩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빼지 않으면 밴딩 로딩을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탄수화물 양만 올려서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어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밴딩 로딩에 들어가면 저희가 탄수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탄수가 들어가니까 몸에 수분을 잡아서 오히려 근선명도가, 분리도가 그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을까. 맞아. 다이어트가 다 돼 있다는 전제하에 대회 한 10일 전부터 밴딩을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이어트가 끝내놓고 2-3주 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 작업이 최소 3주 전에는 선행이 돼야 한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다이어트 칼로리에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탄수화물을 한 번씩 넣어줍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탄수 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이어트가 다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선 다이어트의 속도만 느리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다 된 상태에서
시도하는 게 좋고요. 다이어트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탄수화물의 배율을 5배까지 넣는 게 아니라 2-3배 정도만 넣어서 그냥 치팅식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 고탄수화물에 적응을 해서 피크위크에 들어오면 고탄수화물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다이어트 칼로리보다 훨씬 줄여 먹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양을 넣나요? 감자 한 400g, 햇반 하나 정도? 그러면 순탄으로는 한 거의 66g. 66g 정도. 이 66g이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칼로리예요. 근데 옛날에는 무탄수화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과학적 논문에 따르면 무탄수화물 상태보다 어느 정도의 저탄수화물 상태가 글리코겐을 더 많이 소모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넣어줘야 우리 몸이 일을 해요. 대사가 일어나야지 우리는 밴딩이 일어나는데 무탄수화물 하면 에너지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안 쓰려고 잡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밴딩이 오히려 덜 될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70g 정도?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한다. 네, 그렇죠. 첫날에는 체중이 많이 떨어져요. 1kg, 2kg 떨어지다가 밴딩이 다 됐다는 정의는 체중이 더 이상 빠지지 않은 경우예요. 수분이 다 빠지고 글리코겐이 다 빠졌기 때문에 체중이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고 펌핑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2-3kg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밴딩이 다 됐다라고 그러면은 생각하죠. 이제 밴딩 로딩 합쳐서 기간이 총 일주일 정도잖아요. 일요일에 대회다. 그러면은 이제 밴딩 로딩 스케줄을 아니 월화수를 밴딩. 그쵸. 근데 그게 월화수만에 밴딩을 못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한 2-3일 정도? 2-3일 정도. 그래서 내가 밴딩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아야지 밴딩이 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놔야 돼요. 길게는 5일, 짧게는 3일이면 밴딩이 돼요. 그리고 염분. 염분. 밴딩 때 염분. 밴딩 때 염분. 이거는 이제 저희가 로딩과의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로딩을 할 때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잖아요. 평상시보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찰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저희가 밴딩 때 수분이 몸에 많은 상태를 유지하면은 즉 과수분 상태. 탄수화물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수분이 확 느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밴딩 때 수분 섭취와 염분 섭취를 더 늘려서 과수분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먹던 염분량의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평상시에 내가 다이어트 때 염분을 2000mg 정도를 먹었다. 그러면 2배 늘려서 4000mg 정도를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수분 같은 경우도 내가 평상시에 4리터를 먹었다. 그럼 한 8리터를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로딩 때 탄수화물이 한 번에 들어왔을 때 몸이 붓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과수분 상태는 알도스테론이라는 수분 배출 호르몬이 나와요. 수분 조절하는 호르몬이. 그게 과하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수분을 더 안 잡으려고 해요. 내가 수분을 빼야 되는구나라는 착각을 머릿속에 해놓고 로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나트륨을 평상시에 어느 정도 먹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인 권장량이 저희 나라가 나트륨이 2000mg이에요. 근데 그거는 고강도 훈련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 적절한 양이고 저는 고강도 운동을 하고 땀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적어도 3-4,000mg은 평상시에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 거기서 과수분 상태를 만든다 그러면 전 한 6,000mg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염분이라는 게 일반 소금이랑 히말라야 소금? 그렇죠. 또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염도가 달라요. 천일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염도가 높아서 나트륨의 함량이 높고요.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미네랄이 더 풍부하고 염도가 좀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말라야를 드실 때와 천일염을 드실 때 양 조절을 잘 배율을 하셔야 되는 거죠. 히말라야 솔트 1g에 500에서 600mg 들어있어요. 천일염 같은 경우는 1g에 800mg 정도, 900mg 정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작업, 수분 섭취량. 염분 섭취량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염분과 수분을 세트해요. 염분이 늘면 물도 늘어야 됩니다. 그 염분이 줄면 물도 줄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4,000 먹던 거를 6,000mg의 염분을 늘렸어요. 그럼 한 1.5배 정도 늘렸잖아요. 그럼 내가 평상시에 수분량보다 1.5에서 2배 정도 드시는 게 몸의 과수분 상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4에서 6리터의 수분량을 섭취하는데 제가 밴딩 기간에 들어가면 8에서 10리터를 섭취를 해요. 그리고 8에서 10리터를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은 내가 수분을 계속 소변, 이뇨작용을 할 수 있게 수분을 계속 배출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에서 수분을 계속 배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밴딩 때는 수분 섭취량을 2배 정도 늘려요. 밴딩 전에 선행해야 하는 수분 섭취량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서 내 몸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필요한 양은 근육량 곱하기 10ml입니다. 그래서 내가 40kg의 고육근량을 가지신 분들은 최소 4리터의 수분 섭취량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이에요. 근데 근육의 80%도 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의 생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글리코겐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수분이에요. 우리 몸에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것도 부족할 수 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그 다음에 밴딩 때 지방 섭취.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방은 거의 필요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 글리코겐을 고갈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방이 들어오는 순간 지방을 에너지로 쓰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방 섭취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지 않을 정도의 지방량은 섭취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방을 먹는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 균형을 깨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그 호르몬이 잘 나와야 부신피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기능이 원활해지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방 섭취량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된다. 그게 성인 기준 20에서 30g이면 어느 정도 호르몬 대사는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대신 오메가3나 그런 영양제를 챙겨 먹었을 때 기준 최대한 불포화 지방산 위주로 섭취를 해주시고 지방은 거의 제한하는 게 밴딩 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에 권장되는 지방 섭취량은 자기 체중보다 조금 아래 정도로. 그렇죠. 내가 만약에 70kg면 한 60g에서 70g 사이. 50g. 네. 그 정도가 일반적이고, 근데 밴딩 때는 최소한 몸이 굴러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한 20에서 30g. 그러면은 뭐로 섭취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땅콩버터, 그 설탕이 들어간 그 땅콩버터 말고 아무것도 안 들어간 무가당 그냥 땅콩 갈아놓은 피넛버터 있어요. 그걸로 섭취할 때도 있고요. 또는 아몬드, 또는 올리브유, MCT 오일 이런 것들로 좀 구성을 합니다. 왜 그걸로 구성을 하세요? 불포화? 불포화 지방이라서. 그래서 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너지로 쓰이는 거 말고도 저장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불포화 지방은 지방으로 변하는 데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을 드시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밴딩 때 단백질 섭취. 밴딩 때 단백질 섭취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다이어트 때 먹던 단백질 양을 그대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배 정도 늘려 먹습니다. 왜냐면 단백질 자체는 저희가 소화하는데 70%의 에너지가 쓰여요. 그러니까 내가 1000칼로리를 먹으면 700칼로리는 소화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에너지가 고갈되고 글리코겐이 없기 때문에 근손실이 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비율을 조금 높여 먹는다. 그리고 배고프잖아요. 배고파서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지 않는 에너지원을 먹어서 운동 수행력이 조금이라도 덜 떨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급원이라고 하면은 닭가슴살이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닭가슴살, 뭐 흰살 생선, 소고기, 계란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죠. 유명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 가까워질수록 단백질 급원을 닭가슴살에서 흰살 생선 그렇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염증 제거예요. 몸에 있는 염증 지수를 최대한 낮춰놔야 로딩이라든지 무대 위에서 컨디셔닝이 좋기 때문에 염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음식들을 섭취하고 소화 흡수가 빠를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류가 훨씬 더 염증도 적고 소화가 잘 된다. 마치 우리가 끓이면 피부가 붓잖아요. 염증 반응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해야 되는 게 스킨을 이제 딱 달라붙게 만들어야 되는데 몸에서 약간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은 스킨이 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염증을 치료하는데 소모하는 게 수분이에요. 염증이 있는 데는 수분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몸 자체의 염증 지수가 높아지면 몸이 부을 가능성이 크죠. 염증 지수라는 게 이제 피검사로 나오거든요. 그 염증 지수가 낮은 상태여야지 우리는 컨디셔닝을 100% 잡을 수가 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제 클린하게 먹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대회 직전까지 저는 깨끗한 자연식을 섭취하라고 제가 권장을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공육은 어쩔 수 없이 염증 지수가 자연식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원물의 음식이 좋다. 그렇죠. 그냥 태초에 땅에서 나온 바로. 그렇죠. 네. 거의 그냥 원시만에 그렇죠. 캐먹어야 하는. 맞아요. 그래야지 몸이 더 잘 좋습니다. 나온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밴딩 때 야채 섭취. 식이섬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식이섬유의 양을 많이 줄이는 편이에요. 소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상태가 대회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 양도 과하지 않게 제한하는 편입니다. 다이어트 기간에는 한 야채 그람수 기준으로 400g 정도? 왜냐면은 저희가 탄수화물,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쓰이는 게 무기질. 그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이 야채다 보니까.
야채 섭취량을 충분히 해주는 편이고요. 밴딩 때는 식이섬유가 많으면 소화흡수에 제약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맞추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야채를 브로콜리랑 아스파라거스만 먹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그 정도 먹는 건데 완벽한 식단을 위해서는 삼색이 더 추천을 드립니다. 형제 형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일주일 전에는 아예 싹 끊어버린다 하더라고요. 홍재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식이섬유가 남아있으면 그게 가스가 차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바사다. 네. 그렇죠.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저도 만약에 가스가 찼다면 야채 끊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스가 찬다는 게 방구가 계속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화흡수가 제한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분들께서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방구가 잘 나온 게 야 소화 겁나 잘 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오히려 안 되는 반대죠. 거죠. 가스가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오히려. 맞아요. 가스가 생성되면 안 됩니다, 뱃속에서. 그래서 가스 탄다고 하잖아요. 무대 뒤에서 백스테이지에서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하고 그럼 복부를 잡기가 쉽지 않죠. 백흉도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이것저것 먹어보면서 가스가 차는 음식을 피하고 맞아요. 가스가 안 차고 그냥 속이 편안한 음식은 나한테 맞는 음식이고 그렇죠. 그거를 찾는 게 선 작업 중에 맞아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평상시 먹던 탄수화물로 로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우빈이 형 같은 경우에는 햇반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평소에 내가 소화흡수가 잘 되는 음식이더라도 과한 양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그것도 또 가스가 차요. 맞아요. 그래서 밴딩에 대해서 저희가 염분, 수분, 탄수, 단백, 지방, 그 다음에 기간까지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로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딩. 로딩 이제 기간. 그리고 저희 A1팀 전담 컨디셔닝 케어 선생님이신 정재현 선생님께서 컨디셔닝 케어 전문 과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계신다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드려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